나이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대에 확 나이가 든 걸 느꼈다. 내가 갑자기 늙어 보인다. 그게 언젠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건 원장님, 최근에 올린 영상에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댓글 보면 50세 이후로 확 늙었다, 50 중반 넘어가니까 확 늙는 게 체감이 된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 내가 늙기 시작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되게 다양했는데 많은 의견들이 나이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대에 확 나이가 든 걸 느꼈다. 34살 때 느껴졌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내가 갑자기 늙어 보인다. 그게 언젠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건 사실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늙어 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종합적인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그 논문에서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객관화하고 수치화하기 위해서 우리 얼굴에 있는 중요한 지점들의 점을 찍고 그 점이 나이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를 수치화했어요. 그 수치가 갑자기 확 변할 때가 피부가 많이 처지는 그 순간들이니까요. 그걸 이제 비교 분석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점을 미리 찍어놓고 사진을 매년 찍고 그걸 이제 AI로 분석해서 수년 동안 비교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얼만큼 처졌는지, 얼만큼 피부가 남는지, 노화가 얼마나 진행된 건지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연필이나 펜도 좋은데 펜은 잘 안 좋으니까 저는 아이라이너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자를 준비했어요. 먼저 간단하게 브렛너리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어볼게요. 그리고 귓볼 지나가는 라인을 따라서 수직으로 그은 선에 대해서 직각으로 선을 한번 그어주세요. 어렵지 않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손을 강하게 대고서 손을 이렇게 당겨보는 거예요. 네, 이런 주름들이 좋아질 때까지 이렇게 당겨보세요. 당긴 상태에서 아까 수직선 있죠? 그 수직선에다가 다시 선을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길이를 재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재면은 길이가 더 길어요. 이쪽에서 재면 길이가 좀 짧고, 그래서 이제 수직선을 브렛나루의 일정 지점으로 이제 정해서 그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 지금 피부가 남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 이것도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쉽게 측정하려고 기계도 개발했어요. 전에 원장님 이거 특허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품이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기계를 재면 어느 정도가 피부가 수축을 하는지, 늘어난 피부를 잡아 당겨서 측정을 해주는 그런 기계예요. 요거 한번 피디님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 잠깐 해봤는데 생각보다 피부가 엄청 남는데요? 탄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탄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얼굴 처지는 정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얼굴이 처지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하고 움직이고 얼마나 많이 늘어나요. 크게 벌릴 때, 말할 때, 움직일 때 정말 많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를 반복하죠. 이렇게 되면 탄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건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고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중력이에요. 얼굴에 내가 살이 많다면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아래로 내려오는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살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처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환경들인데요. 자외선, 피부가 너무 건조한다든지, 피부에 염증이 있다든지, 불규칙한 습관이나 스트레스 또는 이제 폐경같이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피부에 콜라겐이 안 좋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타고난 거. 태어날 때 타고난 탄력이죠. 피부가 얇고 잘 늘어나는 사람일수록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아래층에 있는 섬유근막층, 스마스층도 얇고 잘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처지겠죠. 그럼 역시 타고난 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렇긴 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타고난 탄력이야 우리가 어쩌겠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제 말하고 막 움직이는 거는 물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밥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건 제외하자고요.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내가 노력하면 돼요. 그럼 원장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해주신 내적, 외적 환경은 대충 알겠는데 중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야죠. 지구를 떠나야죠.
지구를 떠나거라. 빵상. 알아 이거? 이거 옛날 사람들이나 아는 건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지구를 떠나거라. 아무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죠. 내가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댓글에다가 원장님은 무슨 중력 덕후래, 천체 물리학자도 아닌데 맨날 중력 얘기만 한다고. 근데 노화에서 중력의 영향은 정말 우주에서의 중력만큼 너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지기 시작하는 팔자, 마리오네, 심부볼, 이중턱 요런데 이제 처지기 시작하는 살이 보이면 그걸 줄이자는 거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막 다이어트를 할까요? 근데 문제는 이걸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오히려 더 처져요. 요런 데가 빠지거든. 광대, 관자, 눈밑, 볼 이런 데가 빠지니까 오히려 더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주사로는 렌팅 같은 거, 또 뭐 달걀 수술처럼 바늘구멍으로 아예 잡아서 빼버리고 타이트닝 시키고 이런 것도 제일 좋죠. 근데 살 빼도 그거랑은 별개라고 하니까 좀 슬퍼지네요.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부위에서 안 빠져서 그래요. 이런 데가 더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더 땅콩이 돼버리죠. 더 처지고. 세 번째로 내적, 외적인 환경 요인. 이거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피부 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리는 자외선? 오, 맞아요. 보습. 맞아요. 거기에다가 피부 콜라겐에 나쁜 영향을 주는 습관들이 많단 말이에요. 과식, 과음,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피부 콜라겐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있어서는 사실 아주 절대적인 환경적 요인이 하나 있어요. 폐경입니다. 폐경은 여성에 있어서 콜라겐이 무너지는 시발점이에요. 폐경 후에 5년 이내에 피부 콜라겐의 3분의 1이 손실되고요. 그 이후에는 15년간 매년 2%씩 손실됩니다. 폐경 후에 20년이면 피부 콜라겐의 3분의 2가 소실된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폐경 후에 안 처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폐경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50대가 넘어서 내가 확 나이가 들어버렸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탄력과 처짐에 대한 문제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티셔츠를 그냥 맨날 입고 막 벗고 막 이랬어요. 처음에 입다 보니까 목이 좀 늘어났어요. 잘 개서 놔두면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이제 목이 또 좁아지죠. 그런데 머리가 커가지고 맨날 넣을 때마다 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계속 이러다가 정말 많이 늘어나 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접어서 둔다고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이제 그런 비가역적인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라서 처음에 조금 어느 정도 탄력이 떨어져 갈 때는 관리하고 그러면 좋아지지만 이미 많이 처지고 늘어지게 되면 이제는 습관, 더 이상 처지지 않게 예방한다. 이 정도로는 이제 부족하죠. 이걸 우리가 rejuvenation, 회춘이라고 해요. 조직, 세포를 되돌리는 거예요. 젊어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콜라겐을 이제는 자극해야 돼요. 자극하기 위해서 고주파나 초음파 같은 여러 가지 장비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콜라겐 부스터, 일종의 재료를 넣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무거워서 처진 지방을 그냥 두면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좀 제거하자. 그리고 반대로 튀어나온 데가 있으면 또 꺼진 데가 있잖아요. 그런 꺼진 부분들은 채워주자. 그래서 아래에서 받쳐주고 위에서 채워줘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너무 피부가 많이 나요. 여기 잡아보니까 이만큼씩 남고 여기 입꼬리 막 다 꺾였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근육과 피부를 적극적으로 당기는 거상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죠.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너무 처지면 물론 수술을 해야겠지만 원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미리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50대 고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고민들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요. 꼬리에 이 마리오네 주름이에요. 원장님, 저는 이런 데는 괜찮은데 왜 여기는 이럴까요? 이과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일종의 누적 효과예요. 마리오네 주름은 우리 얼굴의 대표적인 주요 주름들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모든 얼굴의 각 부위들이 처지고 늘어진 것들의 합이 여기에 모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1cm 처졌다고 쳐요. 여기서도 1cm 처졌어. 여기서도 1cm씩 처진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합치면 여기 5cm 처지지. 그러니까 이 꼬리까지 오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거상할 때 제가 피부 잘라낸 걸 보여드리면은 이만큼 잘라냈단 말이에요. 4cm, 5cm를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래쪽 때문에 거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처짐과 처짐들이 모여서 막 4cm, 5cm가 처지기 전까지 거상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활 습관도 좀 지키자, 이과에 힘주지 말자, 제가 항상 계속 강조해드리는 거예요.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더 싸고 안전한 방법이니까요.